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의 CEO죠. 암호화폐 바닥 같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는 거시 경제적인 현상이다. 자,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에 시장의 큰 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에 도달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샘 뱅크먼은 라우팔이 진행하는 리얼 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자산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렸던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어나야 했던 레버리지 축소가 일어났고 지난달은 분명히 시장이 엉망이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노버그라치가 레버리지, 신용 축소가 90% 이상 된 것 같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는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맞습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이게 크게 한번 털렸죠. 미국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코스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샘 뱅크먼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거시 경제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고 암호화폐만 가격이 급락한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은 3% 정도의 금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 선까지 상승하고 정체 상태이다. 금리 상승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지만 현 수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자, 미국 국채 금리를 한번 보죠. 10년물이 3.08, 2년물이 3.10이에요. 미 국채 10년물을 보면은요. 자, 한번 보자고요. 1년치를 보면 3.23을 찍고 내려와 있죠. 그쵸? 10년 내, 미국 10년 내 가장 고점에 있다. 보이실 겁니다. 고점에 있다. 슈팅이 제대로 나왔다. 미국 국채 금리가 자,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첫 번째 달러의 초강세 더불어 미 국채 금리의 10년 내 가장 큰 급등세에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TX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했던 말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돌려 나가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에서 이미 저점 대비 반등이 나왔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저점 대비 반등이 나왔습니다. 리플도 반등이 나왔죠. 다만 리플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떨어진 폭이 작을 수 있으나 SEC와의 소송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블록체인의 큰 규제와 산업의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SEC 소송 결과 곧 발표된다의 전망. 자,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리플 소송 결과 곧 발표되나? 핵심 쟁점 치닫는 리플과 SEC의 소송, 호재될까 업계 촉각이다. 지난번 언급을 드렸죠. 소송 결과 곧 발표된다 전망한다. 자, SEC 법적 공방위에 변호사 2명 선임했었죠. 자, 항소 변호사 전문 2명 변호사. 자, 그 부분이 참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SEC와의 소송은 정말 중요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의 POW에서 POS의 전환. 더 중요한 게 제도와 전 세계 판을 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전체 판을 결정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한다면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알고랜드 등 집단 소송 제기될 것. 자, 그래서 리플은 현금 보유력도 많고요. 현재 펀더멘탈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매번 파트너십과 중앙은행들과 인프라를 확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되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수백 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거란 주장이 나왔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이미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주장하는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라나의 상황도 유사하다. 거래소는 집단 소송을 면제받으며 분쟁 시 개별 중재를 진행한다.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알고랜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 CFTC와 SEC 간의 관할권, 제도권에 대한 부분, 사실
전체 블록체인의 코인 시장의 큰 판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혼자 따로 놀지 않습니다. 자, 제드 밸런스를 보고 가죠. 이제 2200만 XRP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70만 XRP를 계속해서 매도 중인데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약 4일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죠. 곧 우리는 제드의 물량을 종식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에 가까운 위에서 찍어 눌렀던 그 물량, 이걸 현금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한 USDC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 그리고 XRP와는 다른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CBDC 글로벌 인프라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CBDC 글로벌 인프라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 자, 이 한 문장에 많은 미래 그림이 다 담겨 있겠죠. ISO 2002, 엑센츄라, 그리고 리플,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디지털 유로 컨소시에이션, 모든 미국과 유럽, 이 부분에 대한 확장에 대한 IMF 통화인출권, 현재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자, 중국도 BSN을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CBDC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캐나다, 호주, 전 세계 CBDC, 이 CBDC의 도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액 결제의 이 브릿지 역할을 XRP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미 재무부는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참여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BDC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에는 공공 및 민간 참가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CBDC에 대한 공공 민간 접근 방식은 미국 기업이 이러한 기술 시스템의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 정부가 G7 파트너와 협력하여 CBDC를 지원할 기술 개발을 장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의 2년 전. 자, 이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 설계에 대한 민간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의회에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재무부 또한 디지털 자산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와 기술적으로 경쟁하는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두 장의 네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CBDC, 그리고 리플, 이런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1999년도에 대략 7%대에 있었다. 1970년대에 20%대에 있었다. 자, 순간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건 20%대부터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시그널에 0 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회사채 매입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ETF를 통해서 찔끔 매입하다가 멈춰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회사채 매입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더불어 일드갭. 자, 그래서 연준이 미국 국채를 무제한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돈을 달러로 찍어서 매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진행되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0,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서 현 통화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게 블록체인 2008년도에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됐죠. 자, 스위프트 2.0을 대체해 나가는 게 리플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요. 더불어 미국의 대차대조표 자산 현황이에요. 2008년도에는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2008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퍼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위기가 퍼지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정부의 재정을 쏟아붓죠. 이때 유럽이 정부 재정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이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다시 한번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긴축 사이클로 들어와 있죠. 이때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미국 리만브러스 사태에 의해 4.2조,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달러에 있다가 줄인다 그랬는데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3.7조에서 3.8조 달러.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8.8조 달러, 9조 달러에 가까운 기울기를 보십시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때와 기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현 통화 시스템, 화폐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우리가 블록체인과 그리고 코인,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다. 금리의 시대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와 이런 부분이다. 아시겠죠?